예, 안녕하십니까. 국제수지팀장 노충식입니다. 2015년 1월 국제수지 잠정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월 경상수지는 69.4억 달러 흑자를 기록하였습니다. 세부 항목별로 살펴보면 상품 수지의 흑자 규모는 전월에 83.2억 달러에서 70.9억 달러로 축소되었습니다. 서비스 수지의 적자 규모는 여행 수지 악화 등으로 전월 15.4억 달러에서 24.4억 달러로 확대되었습니다. 본원소득 수지의 흑자 규모는 배당 수입 증가 등으로 전월에 11.8억 달러에서 29억 달러로 확대되었습니다. 이전 소득 수지는 6.2억 달러 적자를 시현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보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금융계정의 유출처 규모는 전월에 98억 달러에서 82.4억 달러로 축소되었습니다. 직접투자의 유출처 규모는 외국인 직접투자가 늘어나면서 전월에 13.5억 달러에서 10억 달러로 축소되었습니다. 정권투자의 유출처 규모는 외국인의 정권투자 순유출 감소 등으로 전월에 61.6억 달러에서 36.2억 달러로 크게 축소되었습니다. 파생 금융상품은 0.8억 달러 유출처를 시현하였습니다. 기타 투자는 금융기관의 차입 증가 등으로 전월에 51.3억 달러에서 51.3억 달러 유출초에서 4.9억 달러 유입초로 전환되었습니다. 준비자산은 40.3억 달러 증가하였습니다. 질의응답을 시작하기 전에 1월 중 수출입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월 중 수출입은 지난해 11월과 비슷한 상황입니다. 먼저 통관기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0.7% 수출은 0.7% 감소하였고 수입은 12% 감소하였습니다. 이렇게 통관기준 수출입이 감소한 것은 국제 유가 하락이 가장 큰 영향을 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국제 유가 하락이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석유 제품하고 석유 화학 제품을 제외한 수출 증가율을 보면 전년 동기 대비 통관 기준입니다. 6.6% 증가로 나타나고요. 원유, 석유 제품 등 에너지류를 제외한 수입은 수입의 증가율 전년 동기 대비 5% 증가로 나타났기 때문에 사실 통관 기준의 어떤 증가율에는 유가 하락이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국제 수지 기준의 수출입 증가율을 보면은 수출은 10%, 수입은 16.9% 감소로 나타났는데요. 여기에는 이제 우리가 봐야 될 첫 번째 게 어떤 게 있냐면은 통관 기준보다 국제 수지 기준의 수출입이 감소폭이 크게 나타난 것은 첫 번째 이제 선박 수출 계산 방식의 차이입니다. 통관 기준으로 본다면은 선박 수출은 신고할 때 이제 수출로 선박 수출로 계산하게 됩니다. 그런데 신고 기준이라는 것은 대개 인도될 때까지로 시간을 보면 20일에서 한 달 반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그런데 이제 영수가 되는 대금 영수, 이제 저희 국제수지 기준은 대금 영수 기준이에요. 기송고에 따른 대금 영수 기준인데 인도 기준 때 인도될 때 사실 돈을 받게 돼요. 대개 말에 40% 내지 금액의 한 60%를 수령하게 되는데 이 시차가 아까 나타난 것 때문에 이게 이제 1월 달에는 선박 조정되는 부분, 1월 달에는 선박 통관 기준보다 영수가 한 10억 달러 적습니다. 그것 때문에 지금 수출 감소가 크게 나타나는데 이것이 이제 2월이나 3월에 돈이 들어올 겁니다. 그래서 분기 단위로 본다고 하면 이게 이제 수출 감소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중화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작년에 11월하고 12월에 현상이 그대로 나타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크게 영향을 주는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설명해 드릴 게 뭐냐면은 지난해 기자실 워크숍 때 정영택 전 국장이 설명을 드렸듯이 가공무 해외 생산 관련되어 있는 가공무역하고 중개무역이 위축이 되고 있다고 설명을 드렸을 겁니다. 이제 그 부분이 지금 이번 달에도 똑같이 나타나고 그것도 추세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그쪽 부분이 이제 가공 수출입이 줄어드는 부분이 지금 우리 BOP 기준, 국제 수지 기준에 수출하고 수입이 감소되는데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경우에 추가적으로 설명드릴 게 하나 있는데 어떤 거냐면요. 가공무역 형태의 그 어떤 국제무역 거래가 없어지는 게 아니고 이 형태가 어떻게 되냐면 해외 직접 투자 기업이 생산하고 판매까지 하는 형태로 전환되는 그런 과정이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가공무역이 위축이 된다는 것은 뭐냐면은 상품 수지는 줄어들 가능성이 있지만은 해외 직접 투자 기업들이 이익이 날 경우 배당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 보는 소득 수지로 전환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시차와 어떤 규모는 차이는 있겠지만 결과적으로는 우리나라 경상수지에는 그대로 그 100%는 아니지만 그래도 상당 부분은 다 기속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월에 보면은 투자 소득 수지가 보면은 보는 소득 수지가 보면은 29억 달러로 나타났는데 월 기준으로는 사상 최대치입니다. 지금 이게 이런 현상들이 지금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보는 소득 수지, 직접 투자 기업의 보는 소득, 배당 소득이 지금 계속 늘어나는 현상이 아까 해외 생산 부분에서의 가공 무역의 어떤 형태 변화를 반영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은 수출 하나로 본다고 하면은 아까 가공 무역 수출이 줄어드는 부분이 어떤 식으로 불안 요인은 요인이지만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뭐 큰 변화가 있지 않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고 추가적인 질의가 있으시면 질문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질문을 받겠습니다. 질문하실 때는 소속과 성명을 밝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 연합뉴스 박초롱입니다. 예, 아까 말씀하신 그 중개무역이랑 가공무역이 줄어든 부분이 수출 감소에서 어느 정도의 그 영향을 미쳤는지가 국제수지 기준에서요. 그게 궁금하고요. 뭐 아직 1월이긴 한데 그 전망하신 대로 좀 유지가 될 수 있을 것 같은지 그 유지가 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예, 일단 그 BOP 기준의 국제 수지 기준의 수출이 전년 동기 대비 10% 감소한 부분에 있어 가지고 아까 가공무역 수출 감소가 얼마만큼 기여를 했느냐라는 부분이잖아요, 그죠? 그 부분을 계산을 해보면은 마이너스 3.7% 정도가 감소하는 가공무역 수출 감소가 마이너스 3.7% 정도가 감소하는 걸로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중개무역 순수출이 감소로 만드는 어떤 기여한 율로 보면은 마이너스 1.1%. 그 다음에 아까 선박 조정 관련돼서는 한 마이너스 4.5%. 그 다음에 아까 그 통관 기준에 마이너스 0.7% 쭉 하다 보면은 거의 대부분이 이제 이쪽 부분에서 설명된다고 할 수 있고요. 전망 부분은 지금 1월에 전망이 있기 때문에 연말 전망에 대해서는 조사부에서 전망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통계를 편제하는 곳에서 거기에 대해서 어떤 코멘트를 하고 뭔가를 한다는 거는 조금 언급을 한다는 자체가 좀 저희들이 상가하고 있다는 걸 양해해 주시고요. 2월에 어떤 전망을 본다 그러면은 일단 국제유가 하락이 계속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어떤 흑자 기준은 계속 유지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지금 저희들이 이제 구체적 규모를 뭐 질문하고 싶어 하겠는데 그거는 이제 저희들이 이제 편제를 하기 위해서 서베이 자료라든지 이런 것들이 추가적으로 들어와야 이걸 가름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어떤 규모를 말씀드리기보다는 어떤 흑자 기준은 계속 유지된다 이 정도 수준에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 연합인포맥스의 오진우 기자인데요. 예, 예. 그 2월 통관 수출 어제 이제 그 어디냐 산자부에서 발표한 것 보면은 일평균 수출은 오히려 또 늘어나고 있는 걸로 나오던데요. 예, 예. 이게 지금 그 아까 말씀하신 그 중개무역이나 이런 부분 줄어드는 부분은 보능소득 수지로 또 좀 이전되는 부분이 있다는 점까지 감안하면 수출 분야가 아직 뭐 그렇게 나빠지지는 않은 걸로 봐야 되는지 총재님이 최근에 뭐 수출에 대해서 좀 몇 가지 엔화도 그렇고 유로화도 그렇고 우리의 말씀을 몇 번 하셨어 가지고요. 그 부분 2월 무역 수지 수지라든지 1월 국제 수지상으로 볼 때 그 수출 부분에서 아직 그렇게 큰 문제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 보는지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리면은 아마 통관 기준으로 어제 발표가 됐을 텐데요.
거기 보면은 어떤 통관 기준 수출은 3.4% 감소, 전년 동기 대비 통관 기준으로 감소하고 일평균으로 보면 9.3% 증가된 걸로 나타났습니다. 그거는 이제 설 연휴가 있어가지고 영업일수가 2.5일 감소된 부분이 있어서 그럴 겁니다. 그런데 지금 살펴봐야 될 부분은 뭐냐면은 아까 통관 기준 선박 수출 부분이 2월에 거의 굉장히 많이 증가된 걸로 나타나 있어요. 126% 7% 정도 증가된 걸로 나타나 있는데 국제 수지 기준으로 온다면 이거는 우리가 영수 기준으로 되기 때문에 다른 어떤 숫자가 들어올 수 있고요. 아마 총재님께서 말씀을 드린 거는 아까 가공 수출 부분에 어떤 지속적으로 그거는 감소로 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불안 요소가 계속 있는 거는 수출로 보면은 불안 요소가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그렇지만은 통관 기준의 어떤 그런 부분들은 지금 나와 있는 거 보면 그렇게 추세적으로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기는 힘들지만은 BOP 기준에서는 아까 이야기한 해외 생산 부분이 전환되는 부분, 단지 수출로 본다고 한다면은 그 부분에 있어서의 불안 요인은 계속 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아마 설명이었을 거고요. 그다음에 아까 총장님께서 EU하고 일본 쪽에 말씀하신 거는 총장님 말씀대로 그대로 저는 따르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대로 파악을 했을 거라고 파악하셨습니다. 그 부분은 일본하고 EU 쪽은 어떻든 통관 기준으로도 어떻든 간에 좀 문제는 있는 거는 사실이고요. 그래서 아마 총장님 말씀한 가공무역 수출에 대한 부분은 확실하게 불안한 요인으로 있습니다. 추가 질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이것으로 기자 설명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